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는 상주, 예, 저희들 공부하는 사무실입니다. 부산에 계시는 분도 오셨고, 상주에 계시는 분도 오셨고, 외관에 이광영 도반님, 이 도반님도 오셨고, 저는 꿈에서, 오전에 잠깐, 저는 오전에 잠깐 일을 마치고, 점심시간대 돼가지고 저는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어제 저 상주의 장도관님께서 그 이순신 장군 유튜브 그걸 잠깐 보고 싶다 해가지고, 저도 좀 따라서 차 운전해가 오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봤는데, 또 장도관님처럼 그렇게 또 이해되고 알지는 못하겠는데, 그래, 그걸 보면서, 오늘 눈물도 찌찌 짰어. 아니, 보고 있는데 뭔가 또 남의 최선 신장님도 연결되었는지, 나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저렇게 불굴의 정신으로 이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이 한몸 초에 같이 아낌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이해는 못하지만, 저는 또 단순 무식해가지고 뭔가 좋은 게 있으면은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야 동무니까고 항상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해를 잘 못하지만 내용을 들으면은 너무 좋고, 저런 인생 같으면 한번 살아볼만 하고, 그러고, 저도 여기 계신 분 다 알잖아요. 우리는 칠성제자죠, 그죠? 칠성제자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래 살아야 된다. 돈에 대해서는, 돈은 나라. 물질은 나라. 내 것은 없다. 이렇게. 안 그래도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 때 그 대처를 보면서, 그렇게 그 누명을 쓰면서 그렇게 고문까지 겪고 난 뒤에 또 마지막에 또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혼신을 다하게 살았는 게, 마지막에는 어떻게 보면은,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더라. 내 군주보다는 이 백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 나라가 침공을 당하면은, 나라를 잃으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 백성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큰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 저희들도, 우리 치성 제자들도 저희들이 살아야 하는 거는 힘들고 어려운 이 사회, 이 사람들, 인연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하고, 저 또한 2018년도 어떤 계기로 또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이 사회에 힘들고 어렵고 깝깝하고 아파가지고 갈 길을 몰라 이 헤매는 분들한테 이 필요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터 모자라고 부족한 것부터 이렇게 갖춰야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들도 이래 또 돌아보는 마음도 좀 내려놓고, 지금은 일단은 내 모자라고 부족한 거 갖추고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유튜브에 있는 강의도 열심히 들어보기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라, 깨끗하게 들으라 하니까 들어보려고 노력했는데도,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도 내 시가 고정관념은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렇게 또 며칠 전에는 도반님께서 상주 그죠? 상주 경천섬 있고 도난서원 있잖아요, 그죠? 도난서원 거는 또 저한테 또 그것도 처음에 공부할 때 거기에 도남서원에 그는 내가 도반님하고 처음에 2018년도 4월 달쯤에 한번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래, 거기에 어떤 인연이 있다고 하고, 도남서원에 기운이 너무너무 좋다. 그래, 저는 기운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그때 당시에 도반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도남서원으로 가기 전에 다리 건너서 우회전 하면 도남서원 방향을 걷거든요. 방향을 탁 꺾어서 한 몇십 미터 갔을 때 뭔가 모르게 머리 쪽에서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뭐가 슥 내리는 것처럼 전율 같은 것도 슥 이렇게 내리더라. 그래 이제 그걸 잘 몰랐는데 이제 그때 이제 도반님한테 뭐 도반님께서 전 또 그 내려도 그 또 고집시 가지고 이게 웬만해서는 잘 안 물어보거든요. 그래 그 도반님께서 뭐 느끼는 거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때서도 이제 말할까 말까 이래 하다가 아 머리에 뭐 있어 이래 내리는 거면 전율 같은 거 약간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 그래 저 도남서원에 그 나라 그 이게 정확하진 않아도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도반님께서 도남서원에 거기는 이제 나라 대신을 나라 일을 하시다 가신 분들이 있고 거기에는 전부 공신분들이 계십니다. 그 이제 우리도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가 오니까 그래 마중 나는 건데 인사하세요 하면서 그때는 이제 뭐 인사하는 방법도 잘 모르니까 그냥 속으로 맞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가서 이제 거기 도남서원에 거기 가서 이제 그 돌비석에 있는데 그 뭐 아직도 저는 뭐 무슨 뜻인지 잘 몰라가지고 이제 사진에 거기 이제 찍어놔갖고 위에다 이제 필요한 한 번씩 읽어보기도 하고 하여튼 거기는 이제 나라 일을 하시다 가신 나라 되신 분 아분이 이제 거기 위패가 모셔져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 나라 일을 하시다 가시는 그 위패 모시면 9분이 계시는데 우리나라에 어느 서원을 둘러봐도 이 9분을 이래 모신 곳이 잘 없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래 거기 왔는 게 이제 그분들이 나라 일을 하시고 가신 분이고 나라 대신이고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이제 공인 공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 사회에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이 사회에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공인으로 살아야 하기에 그런 뜻과 그런 마음을 내야지 이제 그 나라 되신 분들하고도 또 주파수가 연결이 되기도 하고 그 나라 되신 분들은 이제 기운이 워낙 크기 때문에 내 사심으로 욕심내고 어떤 마음으로 그 기운을 끌어당기려고 하면은 그 기운을 견디지 못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이 또 그렇게 겪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또 내 모자라고 부족한 걸 갖추고 채우고 그래 이제 내 모자라고 항상 뭐 제가 이래 제 모자라고 부족한 걸 이래 갖추고 채운다 하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매로 막 책을 보고 이래 그런 걸 뭐 또 인성 강의 막 이런 걸 많이 이래 보고 듣고 이런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이제 내 모자라고 부족한 걸 갖추고 채우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선전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알게 모르게 내 시가 고정관념, 욕심과 집착으로 내 주장으로 내 고집으로 내 아는 걸로 이래 상대 가는 것을 막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내 아르마리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내 모자라고 부족한 갖추고 채우는 거는 이제 이거 티 없이 깨끗하게 상대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제가 항상 잘 쓰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1 이렇게 하면 1 더하기 1 이런 것 그런 것도 있습니까? 하고 이것도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1 더하기 1은 2인데 그래도 어떠한 사람은 1 더하기 1은 1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색다르게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거.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해보고 다리라 하면 해보고 다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 수많은 사람들은 저걸 보고 해라고 하는데 저걸 다리라고 이야기하는 또 사람도 있네. 이런 정보도 받아들여 놓으면은 그것 또한 누가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저 해보고 다리라고 해보지를 못했잖아요. 그죠? 그분은 해보고 다리라고 이래 한 단계를 넘어가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한 단계를 넘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 저는 이제 항상 이래 1 더하기 1은 1 이래 하다가 자꾸 그 말을 이제 대책을 자꾸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계속 1 더하기 1은 그래도 1 이렇게 또 내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걸 또 한 번씩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이제 결론이 잡히노 하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우리 모두 하나. 이랬을 때 1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하나다. 우리는 내 자식이, 내 신랑이, 내 가족이 우리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도
우리 지역에 있는 상주에 있으면 상주 지역에 있는 이 시민들도 우리고, 그걸 이제 이 상주에서 뛰어넘어 가지고 우리 경상도 있는 이 분들도 모든 분들도 우리 하나. 그래 가지고 그 마인드가 좀 더 커지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전국 우리 대한민국 이 사람들도 우리 모두 하나. 이런 이제 자꾸 내 마인드가 생각이 이제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 내가 이 상주만 이래 다 이래 막 우리 상주만 이래 보면 요 틀 안에서 묶여 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내 마인드가 요 우물 안에 였어. 상주의 우물 안에서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것 사회도 모르면은 내 가족, 내 자식, 요 우물에 다 가치가, 헤어나지를 못하는데, 거기서 이제 조금 이제 인성 공부든지 이제 영성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것 좀 탈피해가지고, 이제 사회를 위해서 나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상주에 탁 묶여버리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조금 생각과 마인드를 높여가지고 이제 경상도, 경상북도,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전라도도 생각하고, 저 충청도도 생각하고, 경기도도 생각하고, 제주도도 생각하고, 우리나라 전체를 이제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 가족을 생각할 때는 정신 질량이 아주 너무 작잖아, 그죠? 내 가족을 생각하면 정신 질량이 뭐 한 100 이상 넘어가겠습니까? 한 30%, 70% 정도. 30%, 70%그 정도 정신 질량으로 살면은, 내 욕심과 집착으로 사니까, 거기에 모든 이제 병도 생길 수도 있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데, 그 집착으로 사는데, 집착으로 가신 또 영가신들이, 이제 조상들이, 그에 맞게끔, 그에 맞게끔 욕심을 내면은, 그에 맞는, 우리 조상들이, 영혼신들이, 그 질량이 맞게끔 그려오거든요. 그 내 마인드가 커지면은 대인처럼 그래도 이 사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그래도 불거리 정신을 이 한몸 혼신을 다 저 박정희 생각에 그 가면은 비슷하게 저도 이제 그걸 몰랐는데 비슷하게 내 인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쫙 해놨다. 그 뒤에는 이제 내 인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이제 그거 더 붙이는 거예요. 내 인생 조국과 민족을 이 한몸 불태워가지고 혼신을 다해 이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한번 살아보겠노라. 내 이 칠성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고, 이 자연의 일꾼으로서 자연이 원하는 일을, 그런 일을, 내 혼신을 이 한번 불태워가지고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또 붙이고, 그 자연의 일꾼이라고 하니까 또 이래 너무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자연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터 갖춰야 되더라고요. 자연의 일꾼이 되고자 하면은 또 내부터 갖추는 게, 나를 갖추려고 하면은, 그래도 일단은 내 시가 고정관념, 욕심과 집착을 내려야 되더라고요. 내 아집, 아상, 내 고집 주장하는 것도, 이런 거 내려. 1차적으로 이걸 내려야지, 이걸 안 내리면 상대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 그렇기 위해서는 이 내 시가 고정관념, 욕심과 집착, 그러고 내 고집, 아상, 아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집, 아상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알고 어떻게 살아가고자 이제 내 마음을 먹고 다스리면서 상대를 위해서 살고자 이렇게 마음을 내고 뜻을 내고 칠성 제자로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자 얼마나 간절하게 또 마음을 내느냐. 이제 그게 이제 정신 질량이거든요. 이수진 장군처럼 불굴의 정신에 그게 이제 에너지가 500차원수가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래도 이 사회를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고자. 내 처음에는 이 한 몸을 불태워가지고 내 인생까지 다 바칠 각오는 안 되더라. 처음에는 조금씩, 그죠? 내가 이 사회를 간다고, 처음에는 이제 상대잖아. 상대인데, 상대도 내 자식도 상대고, 내 신랑도 상대고, 내 주변에 있는 옆에 가게 하시는 분도 상대고 이렇거든요. 상대를 위해서 살고자, 상대를 위해서 사는 게 어떻게 해야지 상대를 위해서 사느냐. 그것은 나를 갖추는 길이더라. 나를 갖추는 건 또 무엇이냐? 나를 갖추는 거는 내 식과 고정관념, 욕심과 집착을 내 것을 내려야지 상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더라. 상대 것을 티 없이 깨끗하게 받아들여줬을 때 상대가 탁한 말이고 아주 도끼로 뿜어내더라. 그걸 깨끗하게 받아줘야지 그 도끼가 내한테서 튕글려가지고 다시 그 사람한테 안 돌아가거든요. 내가 내 식과 고정관념으로 그 사람 도끼를 오는 걸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는 그거 인정 못해. 이래 보면 이 도끼가 오는 걸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로 튕글려가지고 그 사람을 쳐버리거든요. 그러면 나는 내가 상대를 위해서 살았나? 살지를 못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의외 보면은 또 아주 쉽고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 한평생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너무 이제 습관이 오래 박이다 보니까 이걸 다스리게 나가기가 아주 좀 힘이 들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조금 노력하고자 내가 내 앞에 있는 상대를 위해서 이제 사는 거는 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는 내 식과 고정관, 욕심과 집착, 이것이 나를 내리는 게거든. 내 이 육신을 내리는 게 아니고, 내 돈을 내리는 게 아니고, 내 경제를 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아르마리 1 더하기 1은 이익하는 거 이것도 좀 내려놔놓고 1 더하기 1은 이익하는 거 이것도 한번 받아들여 보는 게라. 그런 것도 있습니까? 이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상대를 인정하는 게거든. 상대를 이렇게, 내 자식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이래 보면은 애기들 키울 때, 애기 낳아가지고 키울 때, 내 애기가 3살 안 됐을 때, 그 애기가 1 더하기 1은 하면은 엄마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그래, 하면서 이렇게 잘 받아들여 주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제 나이가 있고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고, 이제 주변 이웃이 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1 더하기 1은 1이라니까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기는 1 더하기 1은 2라고 배웠기 때문에. 배우고 여기 맞닥하는 그게 자체가 그게 고정관념이거든요. 그러니 이게 아까 이제 도반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누가 이제 나한테 칼을 턱 들이대서 이렇게 들이댔는데 이게 칼이라고 내가 생각하고 분별을 내니까 그게 무섭고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한다 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 답이 나오고 당신이 나한테 왜 칼을 들여 그게 애기들 같은 게 세상을 날라 같으면 툭 죽을 얘기하면 그 애기가 허허허 웃고 그냥 받아들이지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은 상대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거기에 답을 안 내고 이런 것이 우리가 이제 공부해가는 내 식과 고정관념을 내리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안 내거든요. 그래 이제 애기들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게 순수한 마음이.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모든 걸 다 보고 듣고 다 알거든요. 그런데 알고도 몰라라 하는 게 그냥 이제 알고 있으면 됐지. 그거 상대가 하는 걸 맞고 안 맞고 이래 굳이 따질 건 없거든요. 그래 그걸 좋고 안 좋고 이걸 깨끗하게 받아들였을 때 또 나한테 그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되고 그 탁한 안 좋은 것도 내가 받아들여줘야지 이것이 탁한 게 안 튕글려가지고 상대를 힘을 안 들게 하거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전부 내 식과 고정관념 때문에 상대하고 부딪히거든요. 그래, 우리 이제 칠성제자가 이제 이 영성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우리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식이 어떤 것인지, 내 주장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하나하나 알고, 이렇게 내가 상대한테 이 주장을 하고 내 고집을 취하는 이런 것들이 상대를 얼마나 힘들게 했고 내 자식을 얼마나 힘들게 했고 내 신랑을 얼마나 힘들게 했고 이런 거 이제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은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게 이게 아니었구나. 이걸 하나씩 알고 나면은 또 어떻게 이제 내가 그동안에 내 자식한테나 내 신랑한테나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몰라서 그랬으면이다 하고 또 참에 반성도 할 수 있거든. 참에 반성한다고 반성하러 간다고 우리가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것이 아니거든. 우리가 알아차리고 이제는 그렇게 내 주장을 안 내세우려고. 그런데 그걸 알아차리고도 계속 그게 주장이 나와야 주장이 나오는데 이걸 주장이 나오더라도 우리 도반님들은 이제 그걸 너무 잘못했다고도 하지 마시오. 잘못했는 건 없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그 주장을 해놔놓고도 모르고 10년, 20년, 이때까지 50평씩 60평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금 영성 공부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내가 그걸 주장하고 상대 걸 그래 했는 거 안 받아들이고 내 욕심과 주장을 했는 그걸 우리는 이제 알아차리잖아요. 100일 만에 알아차리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알아차리는 거잖아. 그죠? 3년 만에 알아차려도 엄청나게 빨리 알아차리는 거거든.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도반님들 계시지만 전부 50평씩, 60평씩 다 됐잖아요. 50평씩, 60평씩 이걸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알았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거 우리가 이제 아는 게 이걸 조금씩 이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씩 전파해가지고 알릴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그걸 우리가 이제 혼신을 다해서 이제 영상물로 내주고 내가 이렇게 경험했던 소개담도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저도 이렇게 막 말을 못 했는데 자꾸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도반님께서 이 앞에 나가서 해보세요 하면은 저는 머리가 이래 봬도 이래 좀 둔한 것 같은데 좀 똑똑해요. 근데 도반님이 어디 뭐 하러 가잖아요. 근데 속에서는 조금 멜가요.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도 그냥 그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면 그 토를 안 달거든. 어떤 것도 토를 안 달고 나가러 가면은 내가 좀 자신감이 없더라도 예 알겠습니다. 예, 한 타임 하러 가잖아요. 30분 하러 가면 예 알겠습니다. 내가 뭐 한 3시간 동안 해볼게요 하면서 그냥 이렇게 자신이 없더라도 그냥 이 말을 한 뱉어내는 거예요. 내가 1시간 나가 하러 가더라도 1시간 내가 자신이 있고 그때는 조금 자신이 없지. 어떻게 뭐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1시간을 해요. 그렇지만 하러 가니까 나 한번 해볼게. 그래가지고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강의하러 나오든지 이래 나오면은 이제 우리 알잖아요. 전부 멜같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게 그게 정상이었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내파 인연이 나가서 하면 보라 하니까 그게 또 자연의 말씀이잖아요. 자연의 말이니까 그걸 한번 따라보는 게. 그런데 여기 나와가지고 우리는 잘하고 못하고 없잖아. 그죠? 그냥 한번 해보는 게고 지금 우리 공부하는 중이잖아. 그죠? 이것도 그냥 받아들이고 나는 못하면 돼 하지 말고 한번 해보라 하면 30분 해보라 하면 예 알겠습니다. 3시간 해볼게요. 이렇게 나는 잘 못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도반님 좋아하시겠어요. 내가 잘 모르지만 자신이 없지만 도반님께 30분 하러 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30분 내가 1시간에 3시간에 해보고 내가 하루 종일 해볼게요. 예, 이렇게 하면 도반님도 기분이 좋아하겠어요. 어떻게 요래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또 상대한테 긍정적이고 상대를 또 기쁘게 해줄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이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도반님한테 내가 이야기하지만 그게 자연의 이야기 아닌 겁니다. 자연의 추. 나는 이렇게 나도 이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걸 혼신을 다해서 내한테 있는 걸 다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끌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갖고 갈 수 있도록 끌어내 놓는 게 이게 혼신을 다해서 불사르는 기거든요. 불사른다 한다고 내 몸에 기름 부어가지고 불 탁 지는 게 이게 아니거든요. 내 알고 있는 거 잘나고 못난 거 이게 떠나가지고 끌어내 놓는 게 부끄럽다. 처음에는 이래 부끄럽다 생각하면 부끄러운 거 이런 것도 없거든요. 잘했고 못했고도 없어요. 그 도반님께서도 여기 와가지고 나가지고 나 잘 못했는데 하는데 듣고 계시는 도반님들 잘했어요 전부 다 긍정적이잖아. 근데 앞에 계시는 분은 전부 긍정적으로 잘했다 하는데 쥐만 이어서요. 아이고 내가 잘 못했어요. 이게 부정이거든. 그런 거 이게 이제 깨끗하게 상대의 에너지 오는 걸 긍정으로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긍정이거든. 어떻게 크게 상대를 이해한다 하는 게 크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상대 걸 오는 걸 그냥 깨끗하게 받아주고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고 어머니들은 이제 애기들 키우듯이 그런 애기들 나가서 키울 때 그런 정성과 그런 생각 그런 마음으로 키웠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내 애기한테 하지 말고 이제 주변에 이제 있는 이웃들과 이 사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걸 이제 우리 애기가 우리가 보기 안 좋은 거 했든지 안 좋은 소리 했든지 그런 것도 모든 걸 깨끗하게 들어주듯이 받아주듯이 엄마의 마음에서 부모의 마음에서 또 자연의 마음으로 그렇게 품넓게 자연의 마음에서 또 저 대서양 바다같이 깊고 넓은 뭡니까? 바닷물처럼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뭐든지 다 받아들여줄 수 있는 바다는 이제 호수에서 모여가지고 내려오는 것도 나중에 어디까지 옵니까? 최고 낮은 바다로 한 곳이 다 모이잖아요. 그게 겸손하고 끝없이 겸손할 때 바다가 될 수 있거든요. 바다의 마음은 어떤 것이든 다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 바다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또
대자연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연의 마음 떠나 대자연의 마음. 우리 여성분들은 그 위에 보면 음이잖아요. 물이잖아. 그런 마음을 품고, 그래, 어떻게, 저도 이래 속담은 잘 모르지만, 여성의 품성이라 하네요. 여성의 품성이 넓다 하잖아요. 거의 뭐, 도반님, 거의 좁다하게 빠져가지고, 여러 있는데, 그게 뭐, 어깨가 넓다고, 그 품이 넓은 기가. 이 가만히 보니까, 한없이 끝없이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게 여성들이 품성 아니겠어요? 그만큼 여성들은 애기들 키우고 이러면서 그 단련이 다 돼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바르게 사용을 못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니까. 어떻게 이제 나를 갖추는 거는 내 식과 고정관념, 욕심과 집착. 이거, 그러고 내 주장, 내 고집, 내 아집, 아상, 아르마리. 저도 얼마나 이래, 남을 얼마나 무식하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 공부를 하고 이제 또 이번에 저한테 또 특명이 주어졌는 게, 우리가 이제 기운이 이제 음기운이 강한 사람이 있고, 음기운이 이제 마이너스 50까지, 마이너스 10, 20, 30, 40, 50까지 있고, 또 양기운이 10, 플러스 10, 20, 30, 50까지 있는데, 저는 그래도 이 가만히 보니까 양기운 쪽에 많이 엄청나게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 말을 해도 좀 무식하게 이렇게 막 하러 말도 하고 이러는데, 이제는 제로에서 음쪽으로, 마이너스 30 쪽으로 내려가지고, 부드럽게 품어주고, 그래, 우리 김도반님처럼, 엄마, 그랬어요, 이랬어요,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오면은, 이렇게, 잘 품어주고, 그래, 제 롤 모델이 김도반님. 저 멀리서 오신 김도반님. 저분이 이제 제 롤 모델입니다. 그랬어요. 이랬어요. 어떠한 말을 하더라도 화도 안 내고, 어떠한 것도 딱 깨끗하게 받아주고, 바꾸는 것보다 그렇게 중화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그래, 저도 이제 마이너스, 제 체질이, 제 기운이 저 마이너스까지 한번 쭉 내려봐야 되거든요. 원래는 내가 양기운에 있다가 또 음기운까지 쫙 내려가가지고 그걸 경험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오시는 분들한테 내가 음기운이 계속 겸손하게 잘 받아들이는 게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 양기운들은 너무 고집씨가 안 받아들인 게 문제라. 저로부터 해가지고, 뻑하면 육두 문자 나오고, 뻑하면 도끼 나오고 이러거든요. 이게 요즘 거의 줄었는데, 그것도 또한 그때 또 그런 공부가 아니겠습니까? 팔이, 내가 아직 깨끗하지를 못해가지고, 파리는 더러운 것을 좀 좋아한다 하는데, 화면 나야. 너 좀 있으면 도끼 날라간대. 그래, 저희들이 이제 우리 영성 공부에 영성 공부의 1차적인 게, 정신은 깨어있고, 의식은 정의 자리에 두고, 티 없이 듣고, 티 없이 보고, 듣고 있을 뿐, 보고 있을 뿐, 듣고 보고, 어떠한 것도 답을 내지 마라. 요것이, 요 1차적인 공부가 요걸 해야지 내 식과 고정관념, 욕심과 집착이 이 노력을 하루에 6시간 이상씩 해야지 자연에서 정의 기운을 조금 내려주거든. 그래 하면서 내가 앞으로 상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고자 이 마음을 냈을 때 자연의 기운, 하늘의 기운이거든요. 이게 자연의 기운, 하늘의 기운이 어떻게 칠성 기운이거든요. 칠성에서 감정하기 때문에 이 기운을 받아야지 내 식과 고정관념 이걸 내가 내리고 싶다고 내려지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식과 고정관념 내려야지 상대를 위해서 살 수 있으니까 상대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 식과 고정관념 내렸다. 이걸 뼛속 깊이 박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고자 마음을 먹어야지 자연에서 그 자연의 기운을 내려가지고 정의 기운을 내려가지고 내 식과 고정관념 조금 정리를 해주거든요. 내가 막 화내는 거 이런 것도 자연에서 올려줘 보면은
정신 질량이 안 높아지면은 그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신 질량이 높아지는 건 그래도 내 생각과 마인드가 그래도 이제 내 가족에서 상대, 사회, 나라 이 정도까지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정신 질량이 좀 올라가고 그렇게 해야지 또 상대에 의해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순수한 마음으로 티 없이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게 이제 우리 물 공부거든요. 내 시가 고정관 욕심과 집착이 내려가야 그 다음 단계 이제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순수한 마음 그 공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순수한 마음으로 갔을 때 내가 이제 그때서야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늘과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자연과 하나, 하늘과 하나는 이게 칠성기운이거든요. 그래 이제 자연과 하나 되고 하늘과 하나 되어 마음에 불을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에 불을 밝히겠습니다. 이게 뭐 듣긴 들었는데 뭐 좀 이해가 갈뚱말뚱해가지고 한 며칠 동안 몰랐어요. 그 도반님한테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도반님 강의를 내놨는 거 59강인가 정신이란 정신의 이제 그걸 이제 계속 몇 번 듣다가 보니까 마음에 불을 밝히는 게 마음에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순수한 마음으로 자연과 하나 되고 하늘과 하나 되어 마음에 불을 밝히겠습니다. 마음에 불을 밝히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되도록 설명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불을 밝힌다 하는 게 어떤 것인가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순수한 마음으로 자연과 하나 되고 하늘과 하나 되어 자연과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 자연과 소통이 될 때 그게 이제 마음에 불을 밝힐 수 있다 하더라고요. 자연과 하늘과 소통이 안 되면은 그럼 네가 깨끗하게 순수한 마음 깨끗해졌는데 그래 뭐 어떻단 말이라 자연과 하나 됐는데 뭐 어떻단 말이라. 그런데 그것을 이제 자연과 소통이라 하는 건 자연에서 주는 표적, 느낌, 감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고 우리가 꼬라지 가잖아요. 이게 똥파리 작용이라 하기도 하고 이게 자연에서 주는 그게 표적이거든요. 이게 알아차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알아차리고 내가 다스리고 하는 게 이게 자연에서 이제 표적을 올려주는 게 이걸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게 이게 소통이거든요. 그 소통이 안 되는 분은 이제 이래 누가 내 식에 안 맞는 내가 알고 있는 아르말이 안 맞다고 하니까 화를 낸다든지 맞니 안 맞니 답을 내는 거는 이거는 자연에서 그런 감정을 올려줬는데 이걸 알아차리지 못한 겁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남이 이야기하는데 거기다 막 화를 내고 내가 맞니 안 맞니 답을 내고 이러는 것은 이제 자연에서 뭔가 소통하려고 표적을 올려줬는데 네가 화를 내는 거는 네가 전에 어떻게 제가 해놨는 속에서 내가 정신줄 하는 걸 알아차리는 방법이 누가 무슨 행동을 했든지 말을 했든지 간에 여기서 화가 올라온다든지 뭐 답이 나쁘잖아요. 이거는 빨리 이걸 내가 정신줄 놨다 하는 걸 그걸 빨리 알아차려야 되더라고요. 정신줄 놨는 기거든. 정신줄 놨으니까 답을 내는 기거든. 그러고 남을 탓하는 기거든. 그러고 남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여기 자연에서 올려주는 표적이거든요. 알아차리라고. 여기 이제 여기 자연에서 소통하고자 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거기 바르지 못한 게다 올려줬는데 그걸 알아차리고 내가 화를 내니까 내가 정신줄 놨구나. 내가 이거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리 인정하고 그래 바른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했을 때 자연에서 바른 답을 잡아주기도 하거든요. 그래 이제 알아채는 것도 알아채고 이제 공부를 잡아들이는 게 여기 어떻게 보면은 자연과 소통이 있는 거예요. 자연과 소통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해서 이제 내 시가 고정관념이 조금씩 내려가더라고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주장을 안 하게 되고 상대 것을 조금씩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내공이 이제 쌓이더라고요. 그 상대 것을 받아들였을 때 내한테 내공이 조금씩 쌓여가지고 이제 내가 무게가 있으니까 이제 어떠한 것에도 이제 상대의 어떠한 말이나 행동에도 이제 이게 잘 흔들리질 않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표현한 게 저 700년 저 보호수나무처럼 고목나무 아니시요. 어떤 바람이든 잘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단계를 넘어가지고 저 동산에 있는 그 크다란 바위처럼 꿋꿋하게 확 박혀가지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매지 말고 이런 것이 이제 자연과 소통이에요. 자연과 소통되는 게 이게 마음에
불을 밝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제가 이해했어요. 그리고 자연과 소통이 되어서 마음에 불을 밝혀야지. 자연과 소통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내 앞에 있는 인연과 이제 소통이 되더라고요. 이 자연과 소통이 안 됐는데 내 앞에 있는 인연하고는 절대 소통이 되는 원리가 없는 것더라고, 내가. 저도 또한 똑같고. 내 식과 고정관념이 다 내려가고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되고 자연과 내가 소통이 조금 되고 표적 주는 것도 좀 알아채고 이런 마음의 에너지 올려주는 거 이거 좀 알아채고 해야지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상대 것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상대하고 소통이 되거든. 네. 그렇게 이제 제가 좀 이해를 했고 어떻게든 이제 상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 식과 고정관념, 욕심과 집착, 내가 아는 거 이걸 내려가야 돼요. 이것을 내리는 게 나를 죽이는 것이고 나가 없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 이제 도반님께서 이제 표현하기를 이제 김용 도반님은 저 화장터 이거 이제 화장터 거기다 이제 육신을 태웠다 하고 나는 태양에 몸을 던졌다 하고 또 장도반님도 이제 여러 곳에 굽긴 굽었는데 우리가 아직 덜 굽혀가지고 아직도 우리가 이제 내끼에 올라오거든. 내가 살아있다 하는 게, 그게 내가 살아있다 하는 거는 내 식과 고정관념, 욕심과 집착. 그게 내가 알고 있는 이때까지 배웠는 식과 내 논리, 지식, 이런 아르마리를 갖다 대는 것이 그게 내가 살아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 저 나무나 돌이나 이 모든 우리 자연은 어디 가서 제가 이야기 하잖아요. 금산 저수지 돌면서 물공무, 그때 물공무 초창기 할 때 물은 어떠한 것이도 받아들이고 불평불만하지 않는다 하길래 가다가 이래 사람 없을 때 이래 오줌도 넣어보기도 하고 돌도 던져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이 없더라고. 그래 가다가 저 또 산에 가다가 나무 가지를 탁 꺾었어. 꺾어도 우리 같으면 팔을 탁 꺾어 뿌라보면 하야야 하고 왜 꺾었냐고 왜 사람이 일 때리냐고 왜 칼로 찌르냐고 막 일을 할 건데 자연은 말이 없더라고. 이런 것도 받아주고 저런 것도 받아주고 그게 자연의 마음입니다. 어떠한 것에도 토달고 대꾸하지 않고 그렇게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게 자연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도환님 만나가지고 자연 공부해가지고 산속에 가가지고 그 자연을 보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산속에 어디 돼가지고 이제 여름에 시원한 데 가지고 나무도 보고 자연을 보러 가게 봤어. 그냥 나무는 나무대로 보이고 돌은 돌대로 보이고 좀 꾸중물로 보이고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해보러 해가지고 그때 해봤지. 해보는데 뭐 아나 몰라요. 모르는데 그게 시기가 지나고 어느 시기가 몇 년이 지나고 이러니까 그때 산소에 가서 산은 그냥 산 자체로 그냥 그래 이제 숲에 때 가면은 이 나무 하나 돌 하나 요래 구분해가 보는데 저 큰 마음으로 멀리서 보면 산 전체를 보게 되더라고. 이제 그런 마음을 이제 좁은 것도 한번 봐야지 이제 또 큰 것도 볼 수 있으니까 좁은 것도 한번 보고 큰 것도 한번 보고 또 이제 물 공부도 하러 해가지고 이제 그렇습니다. 하여튼 상대를 어떻게 위하는 거는 내 옆에 내 자식이나 내 신랑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작은 데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나를 내리고 상대 것을 조금 받아들일 때 이게 소통이 되거든요. 그래 상대가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했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 탁한 게 내가 받아들임으로 해서 이 탁한 게 이제 상대한테 안 가거든요. 그럼 상대한테 이제 치명타를 안 주거든요. 그러면 그 탁한 것이 내한테 오면은 그게 독이 되냐? 독이 안 되고 이게 우리가 밥을 먹으면 음식을 먹듯이 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 에너지를 먹어야지 내 에너지가 이제 돌더라고. 그거는 우리가 아는 아르마리로 그게 안 좋은 말, 나한테 싫은 말, 나쁜 말, 이렇지. 그게 나한테 필요한 에너지였더라고. 그 에너지가 들어와야지 내 몸도 살아나고, 내 피부도 살아나고, 이제 머리 이제 빠진 사람은 남의 에너지를 안 받아들이니까 이제 머리 이제 대머리 되는 사람도 남의 그 상대 것을 받아들이면 소통이 되면은 모공이 열리가지고 다시 머리카락도 올라오기도 하고, 피부가 칙칙하게 이래 있는 사람은 또 이제 이제 피부가 좀 피지고 이러고, 그러고 부품하게 이래 있는 사람은 또 이제 그게 거품이 많기 때문에 이제 상대 것을 받아들이면 새로운 에너지 기운이 돌기 때문에 이게 자리 잡아가면서 아주 멋있게, 이쁘게 몸매도 탁 정상적으로 이 사회에 일할 수 있도록 자연이 탁탁탁 잡아줍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에서는 내 얼굴이고 머리고 모든 몸을 그렇게 자연에서 알아서 다 잡아줘요. 내 욕심으로 내 먹고 살려고 하는데 자연에서 이걸 잡아주느냐? 안 그런 것더라고. 그래서 자연의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는, 칠성제자의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연에서는 끝없는 당근질을 하게 됩니다. 네가 이렇게 해도 이 자연의 일꾼은 칠성제자로서 가볼래? 이 길을 가볼래? 가시밭길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도 한번 가볼래? 나는 가시밭길 가든지 어디 가든지 나는 이제 가보니 칠성제자인 걸 알고 칠성제자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걸 이제 알았기에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갈 길 가보니 이거밖에 없더라고. 이 길이 좋아. 가보니 몰랐을 때는 이게 엄청나게 가시밭길이고 엄청난 험난 길인 줄 알았는데 조금 알고 나니까 이것만큼 재미있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꽃길이더라고. 모를 때 저기 막 정말로 낭떠러지고 뭐 겁이 나고 이러지,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자연에서는 우리 자연에서는 가면 자연이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식을 힘들고 어려운 길로 안내하겠나? 아닌 것더라고요. 부모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죠? 자연에서 인도하는 길, 자연에서 원하는 일은 전부 좋은 길로 이래 안내하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시가 고정관념,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어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쌓여서 우리가 이제 조금씩 힘들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제 조그맣게 이제 우리의 영성 공부 기초가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시가 고정관념,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상대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면 여기서부터 이제 내 자식을 위하고 내 신랑을 위하고 여기서부터 출발이 하거든. 그래가 내 주변의 사람들 물결이 조금 퍼지도록 그게 단순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 것만 조금 내려놓으면 상대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여기 상대를 위하는 것이었더라고. 어떻게 뭐 내 주머니에 있는 거 돈 주고 차 좋은 거 사주고 집 끈끈하게 사주고 이것이 상대를 위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물질 세계가 아니고 정신 세계거든요. 물질은 우리가 있으면 잘 쓰는 기고 그걸 내 것이라고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도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제가 어느 시기에는 내가 삼성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그때 한 2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2년 전에 내가 이런 말 했다니까. 나는 정말로 내가 복이 없이 내가 지질이 복도 없이 사는 놈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내가 그 당시에 이럴 때 내 삼성 이건희 회장님보다도 내 복이 몇 배가 더 많네.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 내가 그러면 그 물질 보고 내가 그걸 했어요. 나는 그 당시에 그래도 쭉 가다가 내가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 뭔가 할 일이 있어 왔지 싶은데 내 할 일을 해야 된다 하고 내가 그 도끼를 품고 그 말을 했을 때 그래 내가 살아날 수 있는 인연을 만나가지고 나는 그 죽었는 상태에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거든. 그런데 성승이 이근희 저는 내하고 정반대로 내려가고 있었거든. 이게였더라. 그 돈이 있는데 경제가 있는데 내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거든. 그래 저희들이 이제 이 영성 공부를 하면서 그 도반님들도 얼마나 이제 약 먹던 거 다 이래 정리되고 내려놓고 얼굴도 전부 다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전부 하나같이 좋은 일만 생기잖아. 그런데 뭐 딱히 경제는 많이 안 줍니다. 칠성제자는 경제를 나를 갖추면은 내가 일할 수 있는 경제는 저 인연들로 이래 인연들이 와서 그 인연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나를 갖추는 것이지 내 주머니 내 통장에 돈이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돈이 100만이 있든지 1000만이 있든지 한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으면 되지. 그 돈이 뭐 날아가면 어때요?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가가지고 이 사회에 그래도 조금은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길로 이끌어주는데 필요하게 쓰이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야 그렇게 쓰라고 있는 것이지 뭐 저도 이제 요즘 생각이 내가 그래도 이래 잘은 내가 이제 말은 못하지만 저를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은 밥 3끼 주면은 어디든지 찾아가고 뭐 부르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뭐 밥 안 주면 뭐 굶으면 되고 그 물만 먹으면 되고 안 되면 요즘 어디 뭐 대한민국에 뭐 이래 뭐 굶어 죽을 일이 있습니까? 저주 안 그러면 명사무소 가지고 내가 오늘 한 끼도 못 먹었는데 먹고 좀 드시오 하면은 다 주거든요.
그 요즘 뭐 어느 집에 가든지 간에 식당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내가 사정이 이래서 내가 밥을 못 먹었는데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습니까? 하면은 요즘은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나 음식이 남으니까. 그죠? 도가님 같으면 안 주겠어요? 그렇죠. 저 같아도 저도 이래 힘들지만 아이고 힘들고 못 먹고 무슨 일을 하고 이런 사람 오면 얼마든지 다 해준다. 그런데 지금은 뭐 굶어 죽고 그런 건 없는 것더라고. 그래,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내가 내 할 일이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싶고, 누가 불러주면 고맙고 감사하게 그 일을 하고 싶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은, 저도 몰라서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알면은 그 힘들고 어려우면서 그냥 쉽게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 것이 이 칠성제자의 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 칠성제자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에 또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